지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너무 이게 그 갈등 양상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뭐 이러저러한 입장들이 갈라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청래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옳은 태도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민수 비서실장은 당분간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순방 끝나기 전에 거취 표명은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수진 변호사님? 참. 근데 지금 우선적으로 그 당대표 선거를 앞둔, 그냥 지선이 아니고 당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약간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발언 아닌가? 그게 본인의 어떤 세를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거 평가에 대해서도 왜곡된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요. 누가 그렇게 평가를 좀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하셨는데, 국영수를 망쳤지만 시험 자체는 잘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지역에서 의미 있게 뭐 이제 부산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이렇게 성적을 훨씬 더 대승해서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사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당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뭐 역량이나 행보가 부족했다라고 평가되는 선거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거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지금 누구 사퇴, 마치 이렇게 당대표 선거까지 연결시켜서 하는 듯이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내는 것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상진 기자님의 해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그냥 무당파인 그냥 시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냥 기자인데, 이번 지방선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 그리고 과제는 내란 세력의 청산이었습니다. 그 청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최전선에 민주당이 있었던 거고요. 그 민주당의 지도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뭐 너는 졌으니까 넌 나가주고 이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른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뭐가 일을 잘못되면 뭐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무슨 뭐 어디 뭐 낙동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책임은 지고, 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지도부에게 또 힘을 모아주고, 이게 정상적인 정치 행위 아닌가요? 우리가 네. 정치를 하는 목적은 사회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라고 정치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을 상대로 또 싸우고 이러면서 갈등이 점점 키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저는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한편 들고요. 최근에 그 한국일보 주필을 지내신 이충재 선생께서 쓴 칼럼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좀 쳤는데, 제목이 그겁니다. 민주당 이럴 바엔 아예 노선투쟁을 하라고. 그런 제목을 쓰셨는데, 저는 이 제목이 굉장히 중의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민주당에 대한 조롱도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선거를 가지고 이제 자리를 갖고 싸우지 말고, 아예 대한민국의 미래, 그래 민주당의 앞으로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논쟁을 해라.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과거의 민주당이 노선 투쟁을 치열하게 겪을 때 사람들은 그 싸움이 지겹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싸움을 피하진 않았다. 그리고 그 싸움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자양분이 됐고, 그게 쌓여서 지금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다고 자기는 본다. 근데 지금은 자리 다툼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고 노선 투쟁을 해라. 또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하셨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지금 딱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고 민주당에 계시는 그 정치인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지금 보세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보세요. 이란 저기 트럼프가 일으킨 이란 전쟁 이제 끝나가죠. 끝났죠. 예, 끝났죠. 사실상 끝났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금 계속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그 이어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머리 싸매고 지금 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놓여 있는 난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자께서 지금 검찰 개혁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이제 이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쯤 되면 진짜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이거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안 되면 진짜 온 나라가 진짜 개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저기 개헌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네. 노동 문제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2030의 어떤 저는 소위 올공 시위라는 데 아, 나온 네네. 이 청년들의 어떤 박탈감, 자산 불평등, 네.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도 되게 큰 문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 이재명 정부가 막판에 맞닥뜨리게 될 네. 가장 큰 문제는 대량 실업 사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개혁 맞습니다. 의제들이 언론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죄송한데 말 끊어서 할 일이 태산인데 맞아요. 뭐 하니 아니네. 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네.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올 초에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큰 화두로 들고 나섰던 건 지방소멸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인구 소멸. 인구 소멸 문제. 그래서 지역 통합을 하고 뭐 하고 이걸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아젠다로 딱 들고 나왔어요. 근데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사실 내란 청산 관점에서 지난번에 시사인에서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내란 청산은커녕 지금 내란 세력들이 돌아왔어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요. 국회에 갔다가 네. 이진숙 의원을 만났어요. 아. 우연히. 제가 슬프다. 명함을 드렸어요. 명함을 드렸어요. 받아요? 드렸더니 장윤선? 아, 저러 하십니까? 음성 재생되는데요. 장윤선? 제가 곧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이렇다니까. 네.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때 곳곳에 걸린 플랜카드 보면서 다들 의아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재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하는 누구. 함께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예요, 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이렇게 당내 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된 선거 평가가 안 되니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기대가 컸던 선거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대체가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고 져서도 안 되는 선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12대 4로 이겼어. 기초단체장 몇 개를 했는 줄 알아? 광역뿐만 아니라 또 광역 의원들은 기초의원들은 뭐 엄청난 수로 우리가 숫자로 하면 당연히 이겼죠. 그러나 주요 관전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평가할 거냐? 1. 내란 청산. 2. 지역 소멸. 네. 3. 대선 후보가 둘이나 살아왔어요. 오세훈, 네. 한동훈. 그럼 이건 맞습니다. 민주당한테 정말 잘된 일이냐? 박수 칠 일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런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백서를 내고 찬찬히 들여다 이거는 이제 후순위의 일이고 그건 언제나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장 이 계산된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책임 있는 조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거기서 막혀 있다. 왜? 말씀 주신 대로 당권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저는 이번 갤럽 조사에서 여론조사 또 빠질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은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당만 빠지냐? 정부도 빠져요. 그럼요. 동시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년 차의 정부가 해야 되는 개혁을 힘있게 밀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전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개혁의 후퇴가 되는 것이고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태로도 번질 수 있는 거다.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붙이고 싶은 게 이번 선거에서의 2030의 투표 성향을 주의 깊게 굉장히 위중하게 봐야 돼요. 거의 60대 70대처럼 보수화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났잖아요. 남녀를 차이가 좀 있다 뿐이지 지역 남녀별로 차이가 좀 있다 뿐이지 그들이 10년 20년 뒤면은 우리 사회에 중추가 되고 허리가 돼요. 지금 취업한다고 힘들다. 지금 사회에 관심 없어 보인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쟤들 이해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됩니다. 그들이 메인이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를 상상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사회 앞으로 10년을 가른다.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의 1년, 지금의 총선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답답해서 또 저희가 시리아 방송 대국을 한번 해봤습니다.